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타드 렌과 브레스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 프랑스 1부 7위 페페페페 승입니다. 렌이 홈에서 강하고 브레스트를 상대로도 전반적으로 강했던 전력입니다. 하지만 브레스트의 중원 압박은 렌도 좀 부담스러운 면모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에서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부진한 양상도 강한 편입니다. 렌에게 위안이 있다고 한다면 브레스트의 공격 방식을 제어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브레스트 프랑스 1부 3위 무승승 패패입니다. 브레스트도 렌의 전력을 쉽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카스티오도 렌에게는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했고 멀티 득점을 렌에게 성공시킨 사례는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카스티오에게 전개를 일임하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중원에서 진흙탕 싸움을 가면서 렌을 억제하는 데 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두 팀이 만나면 전반적으로 서로 전진을 어려워하는 양상이 강했습니다. 서로 중앙에서의 힘싸움에 능해서 이를 극복하기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렌이 브레스트를 상대로는 이득을 잘 챙기는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 브레스트의 역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리옹과 AS 모나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옹 프랑스 1부 10위 무승승 승패입니다. 수비에서 중원 전력이 강한 팀들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브레스트를 상대로 4대3으로 겨우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고 지난 PSG전에서도 상대 1대1 상황에서 침투하는 것을 놓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매우 잦았던 모습입니다. 적어도 모나코가 공격력이 원정에서 부족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모나코 프랑스 1부 2위 무승승승승입니다. 모나코가 박스 안에서의 실점률은 원정에서 매우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대신 이를 화력으로 메우는 운영도 가능한 전력입니다.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보여주는 득점력이 더 높아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지배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골로빈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나미노 등 공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의 뎁스는 충분한 편입니다. 리옹의 수비가 상당히 1대1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을 잡고 몰아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원정에서 모나코가 수비적으로 박스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이기는 하나 화력은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아지는 면모가 있습니다. 오버 3.5 양상 속 모나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르세유와 랑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프랑스 1부 8위 패패 승무무입니다. 마르세유가 홈에서 강한 전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6위 이상 강호들을 상대로는 1승에 그치는 등 강호들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기를 자주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랑스 상대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는데 랑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오바메양이 고립되면서 신승 양상으로 랑스에게 당하는 패턴입니다. 랑스 프랑스 1부 6위 패패무패승입니다.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압박으로 중하위권 전력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5위 이상의 팀에게 전패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아래 순위를 상대로는 메스를 상대로 거둔 패배만 기록하면 무패입니다. 마르세유도 일반 중위권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랑스가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마르세유를 상대로 최근 4승 1패로 줬습니다. 일단 마르세유가 랑스의 압박에 대응을 말끔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합니다. 이 상황에서 랑스가 한 골 차이의 신승으로 마르세유를 많이 물먹인 전적도 많았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랑스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엠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이탈리아 1부 6위 승무패승승입니다. 역시 아탈란타의 중원은 강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중앙을 장악하고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가지고 몰아치는 것으로 대승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가스페리니 감독이 중원과 이선을 쓸 줄 아는 감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위권을 상대로는 사실상 저승사자에 가까운데 아탈란타가 올 시즌 홈에서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입니다. 엠폴리 이탈리아 1부 16위 패패승패승입니다. 아탈란타를 상대로도 나폴리전처럼 잠그는 운영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효율에 대해서 보장까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폴리전 선제골을 기록한 세리도 20분 만에 부상을 당해 빠졌고, 나폴리는 올 시즌 중앙 문제와 주포의 부진 문제가 심각한 편이나 아탈란타는 오히려 중앙과 측면을 고루 쓰는 것이 장점입니다. 엠폴리가 아탈란타를 상대로는 1승 4패로 매우 약한 편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앙에서의 우위와 측면 윙백들의 전진이 조화를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엠폴리 같이 주도권을 내주고 상대하는 하위 전력은 아탈란타가 오히려 잘 상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탈란타의 핸디캡 승리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나폴리와 AS 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1부 8위 무패 승무패입니다. 들쭉날쭉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보여준 파괴력을 상당히 보여주기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차는 지난 시즌 대비 낙폭이 적지만 오시멘은 마음먹고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지워지는 경우도 잦은 모습입니다. 사실 로마가 이제는 미드필더에서의 압박과 볼 소유가 모두 되는 팀인데 여기에 피지컬이라는 부분은 뚜렷한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나폴리가 공을 잡는 것도 어려울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듯합니다. 로마 이탈리아 1부 5위 승승승패승입니다. 은디카의 심장 문제로 인해서 중단된 우디네세와의 매치는 2대1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박스 안에서 피지컬을 통해서 슈팅을 잘 만들어내는 로마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입니다. 로마가 데로시 체제에서는 디발라나 펠레그리니 같은 2선 미드필더들의 활약도 좋아진 상황이라서 로마가 상승세를 잘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폴리를 상대로는 약했지만 현재 로마가 그동안 잘 이기지 못했던 라치오 플러스 밀란도 극복한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피지컬에 더해서 공소유와 압박이라는 키워드가 꽤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나폴리의 주포 오시멘도 지워지는 빈도가 있는 상황이고 로버트카도 상대 압박과 피지컬의 165cm의 신장과 빈약한 신체 조건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오렌티나와 사수올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1부 9위 패무무승패입니다.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자신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피오렌티나가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아탈란타전과 반대로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들의 박스 수비도 별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 피오렌티나를 괴롭힌 베라르디가 시즌 아웃이라는 점은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부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수올로 이탈리아 1부 19위 패무무패입니다. 피오렌티나 킬러인 베라르디의 이탈뿐만 아니라 로리엔테의 징계 등으로 인해서 공격 뎁스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입니다. 올 시즌 미드필더들이 경기를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고 이 때문에 수비진이 가지는 부담이 경기마다 매우 큰 상황입니다.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의외로 2승 1무 2패로 백중세 전적을 가지고 있지만 냉정하게 수비보다는 공격진들이 힘을 내서 만든 전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사수올로의 공격 뎁스가 망가졌고 주포 베라르디가 없는 것이 상당한 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오렌티나가 공격을 사수올로에게 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비에서 부담을 던다는 것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듯합니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